안녕하세요. 썸오피셜 사이언티픽의 박근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관련되어서 이제 리얼타임 PCR을 사용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검출하거나 진단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차세대 시퀀서 같은 시퀀싱 방법을 사용해서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은 추적 검사를 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썸오피셜 사이언티픽의 간단한 소개 슬라이드입니다. 미국 회사입니다만 전 세계 50개국 7만 명 이상의 직원이 있고요. 한국에도 저희가 750명 이상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좀 규모가 큽니다. 매년 연구개발 투자가 약 1조 원이 좀 넘고요. 2020년 업데이트된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포브스의 글로벌 컴퍼니 랭킹에서 매출과 순이익, 자산, 시장 평가로 랭킹을 매기게 되는데요. 2020년 올해는 184위가 되었습니다. 저기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189위에 현대자동차가 있고 위아래에 이러한 회사들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나 나이키보다 조금 더 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 분야 쪽에 회사치고는 상당히 규모가 큰 회사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메디트로닉 에버트와 함께 썸오피셜 사이언티픽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장 큰 헬스케어 컴퍼니로 이렇게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코비드-19,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사태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지난 4월에 제가 캡처했던 화면입니다. 300만 명이 넘는 전 세계에서 감염자, 확진자 분들이 나와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정말 이게 큰 문제다, 걱정이 많이 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지금 8월에 이러한 식으로 더 사태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감염 사태가 일어났을 때 과학자들이 어떠한 방법을 이러한 감염 사태에 대처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요즘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렇게 전자현미경 사진도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고요. 바이러스가 결국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큰 빨간색 세포, 여기 노랗게 조그만 점들이 있는데 이 점들이 바이러스입니다. 오른쪽 사진에서는 보라색으로 나온 알갱이들이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증식하면서 이렇게 힘든 사태를 일으키고 있는 셈입니다. 전자현미경 사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셨는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체는 이러한 유전정보 서열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이런 ATGC 4종류의 DNA 문자 약 3만 개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먼저 이 3만 개 문자 서열 중에서 다른 바이러스가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만 가지고 있는 특유의 서열을 찾아서 그 특정 서열이 환자 샘플에 있다면은 다른 바이러스가 아니라 바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진단 키트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리얼타임 PCR로 그 특정 서열만 증폭시키는 검진 키트를 사용해서 확진자를 알아낼 수 있는 게 지금의 검사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 네모난 파란색 네모로 되어 있는 부분이 특유의 서열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실제로는 바이러스가 계속 돌연 변이가 생깁니다. 여기 빨간 동그라미처럼. 그래서 바이러스에 따라서는 처음에는 없었던 예를 들면 T가 A로 바뀌다든가 G가 C로 바뀌는 것 같은 그러한 변이가 여러 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계속 여러 개를 모아가지고 그거를 같이 보면서 공통되면서도 특유의 서열을 찾게 되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검진 키트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만의 특이적인 서열을 우리가 증폭시키게 되는데요. 그 증폭시키는 거는 우리가 PCR라는 방법을 써서 증폭하게 됩니다. 그래서 PCR을 1사이클, 2사이클, 3사이클 돌린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똑같은 DNA 서열이 2배, 4배, 8배, 16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늘어나는 거를 PCR이라는 장비를 써서 하게 되고요. 이 증폭되는 거를 가지고 증폭이 되면은 이러한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만일 그 특유의 서열이 충분히 많이 있었다고 치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면서 빨간색이나 파란색과 같은 그래프가 생기게 되고요. 바이러스가 만약 그 샘플 안에 충분히 있었다고 하면은 아마 이 그래프 왼쪽에 빨강이나 파랑이나 보라색 같은 선이 금방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서열이 없었다면은 아무것도 증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그래프 자체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X축이 이제 증폭 사이클이 되는데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예를 들면 25번이나 26번 정도 사이클 증폭을 시키면서 왼쪽에 이렇게 증폭 곡선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 특유의 바이러스가 있는 거기 때문에 확진자 감염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할 수 있는 리얼타임 PCR이 서머 피셔 사이언티픽에서는 이러한 식으로 쭉 수십 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새로운 모델들이 쭉 나왔었던 거고요. 최근에는 퀀트 스튜디오 시리즈라는 제품들이 나와서 리얼타임 PCR 장비의 대표적인 리얼타임 PCR 장비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검사 키트도 서머피셔에서 사실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2020년 3월에 미국 FDA에서 긴급 승인한 최초로 승인된 키트 중에 하나는 저희 서머피셔 사이언티픽의 코비드-19 키트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텍패스 코비드-19 컴보 키트라고 되어 있고 저희 쪽에 리얼타임 PCR 장비를 사용해서 3개의 유전자를 분석합니다. 그 이후에도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7500 패스트 DX는 리얼타임 PCR 장비에서 승인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7500 패스트라든가 퀀트 스튜디오 5, 7 플렉스 같은 그래서 좀 더 대용량 장비라든가 아니면 최신 장비에서도 이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할 수 있게끔 업데이트 되어서 계속 추가적으로 승인을 받았고 이 서머피셔 코비드-19 PCR 검사 키트는 지금 현재는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서머피셔의 CEO인 마크 캐스퍼의 뉴스 인터뷰 같은 동영상도 보실 수 있고요. 서머피셔는 매주 500만 개 이상의 테스트 키트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1000만 개 규모로 확장이 되어서 리얼타임 PCR 테스트에서는 거의 글로벌하게 표준적인 방법으로 승인을 받았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테스트 용량 확장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것처럼 백악관에서 이제 발표하거나 그럴 때에도 미국에서 이제는 한국에 꼭 뒤처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검사 많이 하고 있다, 테스팅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보시면 앞에 이제 저렇게 전시되어 있는 장비가 저희 퀀트 스튜디오 5 리얼타임 PCR라든가 아니면 샘플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추출 장비인 킹피셔 장비 같은 게 소개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한국 뉴스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코로나 검사 기기를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 대한 검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환경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그 흔적을 찾아내는 것도 마찬가지로 리얼타임 PCR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오른쪽에 나오는 거는 왼쪽은 이제 뉴스 같은 것들이고요. 오른쪽에 나오는 거는 실제 과학자들의 논문들입니다. 그래서 논문 리스트를 보여드리고 있고 스페인이라든가 프랑스, 인도 같은 데에서 저희 패스트 DX라든가 아니면 저희 퀀트 스튜디오 같은 리얼타임 PCR 장비를 사용해서 하수에서 알고 봤더니 코로나 바이러스의 흔적이 찾아지더라.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확진자를 찾아내는 것보다도 더 빨리 하수에서 왜냐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무증상 환자들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요. 하수에서 먼저 바이러스가 검출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바이러스가 퍼지는 거를 상황을 역학조사를 하수를 가지고도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탈리아, 미국에서도 비슷한 여러 가지 그러한 논문들이 이렇게 보고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타임 PCR은 결국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고요. 증폭이 되는지 안 되는지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과학자들은 시퀀서를 가지고 시퀀싱을 하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과 같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 서열을, 유전 정보를 아예 직접 읽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어떠한 유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은 이렇게 시퀀싱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서머피셔에서는 NGS 장비로 그걸 더 잘할 수 있고요. 차세대 시퀀서, 서머피셔에서 나오는 차세대 시퀀서 모델들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연구 장비로 진 스튜디오 시리즈, 그 다음에 의료 장비로는 아이온 S5 시리즈 같은 것들이 있고, 가장 최근에 최신 전자동 장비로는 아이온 트렌트 제넥시스라는 장비도 최근에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바이러스의 정체를 알아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정확하게 추적 검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체 유전 정보를 좀 더 쉽게 시퀀싱할 수 있는 그러한 패널이
과학자들은 패널이라고 부르는데요. 아이언 앰플리식 사르스코브2 리서치 패널이라는 게 나와서 이렇게 NGS 장비에서 돌릴 수 있게 되었다. 실제 병원에서 추적 검사를 하기도 했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뉴스로 나온 겁니다. 최근에 썸업시에서는 지네틱 솔루션스 투어 2020이라는 온라인 행사가 일종의 워크숍 같은 행사가 있었었고요. 거기에서 실제 이런 식으로 NGS를 사용해서 추적 검사를 했었던 로스앤젤레스 어린이병원입니다. 그 사례가 이렇게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걸린 사람과 걸리지 않은 사람은 NGS 시퀀싱을 했을 때 나오는 데이터 양상이 완전히 다르더라라는 것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 서열을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하게 되면은 개통수라고 할까 이렇게 가궤도 같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원 같은 경우에는 6명의 확진자가 나왔었습니다. 2명이 이제 환자 어린이와 그 다음에 부모였었고요. 그 다음에 직원 4명이 또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거기까지는 리얼타임 PCR로 알 수 있었는데 이게 병원 내에서 원내 감염이 일어나서 클러스터가 발생한 건지 아니면은 따로따로 감염이 된 건지 그거를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는 NGS 시퀀싱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5번하고 6번은 어린이 환자와 환자 가족이었습니다. 바이러스 서열을 다 읽고 나서 보니까 두 개가 다 완전히 일치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병원 직원 샘플 1, 2, 3, 4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서로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환자들에게서 환자들로부터 직원에게 옮겨진 게 아니라 직원들은 병원 밖에서 따로 걸렸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NGS 검사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거를 글로벌하게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보고된 사례들을 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개통수 같은 거를 그려보게 되면은 이러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부터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3746개의 동그라미들이 나와 있는데 이 동그라미 하나하나가 어떤 특정이나 어떤 한 사람에게서 나온 바이러스의 게놈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로 퍼진 거를 보실 수 있고요. 미국 것만 따로 이렇게 그려보면 이러한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32개의 바이러스가 미국에 이렇게 퍼진 모습, 극히 일부의 바이러스만 이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많은 종류의 바이러스가 색깔들이 여러 가지죠. 여러 곳에서 여러 시점에 미국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일단은 4월까지의 34개 바이러스 정보만 공개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보시면은 초기 중국에서 시작됐었던 개통으로 어느 정도 한정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최근에는 해외 유입이 많았기 때문에 더 다양한 종류의 바이러스가 아마 더 나왔을 걸로 여겨지고요. 여기에 업데이트가 되면 그림이 좀 더 이제 복잡하게 될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똑같은 거를 일본 쪽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국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빠른 시기부터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종류의 바이러스들이 일본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퀀싱을 하게 되면 또한 추가적으로 맨 처음 중국 우한에서 발견된 바이러스와 비교했었을 때 얼마나 많이 돌연변이가 생기는지도 알 수 있게 되고요. 지금 여기 X축은 돌연변이 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5개나 10개 정도의 변이가 있지만 지금 최근에는 15개나 20개 정도의 변이가 생긴 바이러스들도 보고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3만 개 정도 되는 서열에서 이러한 식으로 각 위치별로 보고된 돌연변이 빈도를 막대기로 표시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보시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똑같지는 않은 거죠. 바이러스 돌연변이가 잘 생기는 곳과 잘 생기지 않는 곳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과학자들이 논문 연구 보고 사례를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NGS 시퀀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탈리아 밀라노 보건당국이 강에 있는 하수를 떠가지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나 없나를 리얼타임 PCR로 본 다음에 아이언 트렌트 NGS 시퀀싱을 해서 어떤 종류의 바이러스인지를 봤는데 보니까 실제 그 지역에서 유행했었던 바이러스 그 종류가 그대로 강에서도 검출이 됐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3월, 4월에 걸쳐가지고 어떤 특정 지역에서 감염자들의 바이러스를 또 시퀀싱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 지역에는 종류가 한 종류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최소 3개 이상의 감염 경로를 통해서 서로 다른 3종류 이상의 바이러스가 이 지역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에서 온타리오주 동부 지역의 최초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20개가 넘는 샘플들에 대해서 NGS 시퀀싱을 했고요. 그 결과 한 6개나 8개 정도의 변이가 있는 걸로 나왔고, 이 바이러스 종류들은 중국에서 직접 들어온 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돌연변이가 생긴 약간 종류가 달라진 다음에 캐나다로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검진을 할 때는요, 검출을 할 때는 리얼타임 PCR을 사용해서 DNA가 증폭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어떤 확진자를 발견하는 것은 아니면은 강 같은 데에서 어떤 샘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흔적을 발견하는 것은 이렇게 리얼타임 PCR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NGS 시퀀싱을 하게 되면은 유전 정보 서열을 분석해서 예를 들면 병원 내에 6명의 확진자가 원내 감염이었는지 아니면 따로따로 감염이 된 거였는지, 그 사람들이 걸린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던 바이러스 종류에 가까운지 아니면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유행한 바이러스 종류에 가까운지, 그러한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은 DNA 시퀀싱입니다. 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리얼타임 PCR과 NGS 시퀀싱을 통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어떠한 식으로 분석하고 검출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